끔찍한 발견이 기적적인 생존 이야기를 이끌어냈습니다. 쇼핑몰 뒤편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작은 강아지가 버려진 채 거의 생명을 잃을 뻔했던 그 강아지가 완벽한 가족을 찾고 놀라운 방식으로 그들의 생명을 구한 이야기는 여러분이 들어본 가장 놀라운 운명과 기적의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이 따뜻한 실화는 때로 우리가 구한 존재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아침 해가 아직 떠오르지 않은 10월 위 차가운 아침, 서울 강남구의 리버사이드 쇼핑센터. 28세의 김민재는 3년째 서울시 폐기물 관리 부서에서 일하며 쓰레기 수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물건들이 버려진 것을 많이 봤지만 이날 아침 발견한 것은 그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반려동물 용품점 뒤쪽 대형 쓰레기통에 다가가던 민재는 트럭 엔진 소음 속에서 희미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약한 낑낑거리는 소리였습니다. 이게 뭐지? 그는 중얼거리며 트럭에서 내려 쓰레기통으로 다가갔습니다. 소리가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민재는 무거운 뚜껑을 들어올렸습니다. 검은 쓰레기 봉투들 사이에서 하나가 살짝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뛰는 가운데 그는 조심스럽게 쓰레기통 안으로 들어가 판지와 쓰레기 위를 밟으며 나아갔습니다. 움직이는 봉투는 얇은 비닐로 묶여 있었고 그 안에서 작은 형체가 약하게 버둥거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맙소사, 안 돼. 민재는 속삭이며 봉투를 급히 찢었습니다. 그 안에는 생후 5주도 안 된 독일 셰퍼드 강아지가 있었습니다. 숨이 가빴고 몸은 차갑게 식어 있었으며 검고 황갈색 털은 더러움으로 엉망이었지만 눈은 간신히 떠져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민재는 분노와 믿을 수 없는 감정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강아지를 조심스럽게 품에 안아 트럭으로 달려가 히터를 최대로 틀고 비상용 담요로 강아지를 감쌌습니다. 전화기를 꺼내 상사인 최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모리슨 거리의 동물병원에 긴급히 가야 합니다. 쓰레기통에서 강아지를 찾았는데 거의 죽어가고 있어요. 민재, 빨리 가. 내가 내 구역 커버할게. 민재는 강아지를 무릎에 올려놓고 동물병원으로 차를 몰며 한 손으로 강아지를 어루만졌습니다. 강아지의 숨소리가 점점 강해졌고 민재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넌 살아날 거야, 꼬마야.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약속할게. 넌 살아날 거야. 모리슨 동물병원에 막 도착한 수의사 이서연 박사는 민재가 품에 안고 들어오는 강아지를 보고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따라오세요. 그녀는 진찰실로 안내하며 명령했습니다. 민재가 발견 경위를 설명하는 동안 이 박사는 강아지를 진찰했습니다. 심한 탈수와 저체온증이에요. 그녀는 IV를 연결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생체 신호가 안정되고 있어요. 제 시간에 찾으신 거예요. 1시간만 더 늦었어도.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강아지의 눈이 따뜻한 수액이 들어가며 깜빡이며 열렸습니다. 민재가 머리를 쓰다듬자 꼬리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이 녀석은 싸움꾼이에요. 이서연 박사는 관찰하며 말했습니다. 독일 셰퍼드는 강한 개지만 이 녀석은 뭔가 특별한 게 있어요. 민재는 강아지가 치료에 반응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는 고양이를 나무에서 구하거나 차에 치인 개를 구한 적이 있었지만 이 작은 생존자는 그를 특별히 감동시켰습니다. 누군가가 살아있는 생명을 쓰레기 봉투에 넣었다는 잔인함 때문인지 아니면 이 강아지의 놀라운 생존 의지 때문인지 그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이 녀석은 어떻게 되나요? 민재가 물었습니다. 이서연 박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안정되면 구청 동물보호소로 갈 거예요. 새 집을 찾아줄 테지만 둘 다 버려진 강아지, 특히 위료적 도움이 필요한 강아지의 통계를 알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이제 밝고 경계심 있는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강아지를 내려다봤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에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전화기를 꺼내 몇 달간 연락하지 않았던 여동생 지은에게 전화했습니다. 지은은 부산에 있는 가족을 방문하라고 계속 잔소리했었죠. 이번에 그 여행을 할 때가 된 것 같았고 혼자 가지 않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조된 지 3일 후 병원 직원들이 찬스라고 이름 지은 강아지는 태어날 만큼 회복되었습니다. 민재는 매일 퇴근 후 찬스를 방문해 작은 장난감을 가져오고 회복 중에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의 유대는 매 방문마다 강해졌습니다. 결정했어요. 민재는 이서연 박사에게 퇴원 서류를 준비하며 말했습니다. 부산에 있는 여동생 가족에게 데려갈게요. 그들은 개를 찾고 있었고 그들의 아들 찬스가 딱 맞을 거예요. 이서연 박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보호소로 보내지 않을 거라 짐작했어요. 어떤 가족인지 말해줄래요? 민재는 전화기를 꺼내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제 여동생 지은, 그녀의 남편 혁수, 그리고 아들 민호예요. 민호는 8살이고 자폐증이 있어요. 서비스 독을 고려했지만 대기 리스트가 몇 년이고 비용이 엄청나죠. 강아지는 훈련된 서비스 독이 아니에요. 이 박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알아요. 민재가 답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특수교육 교사이고 혁수는 재택근무를 해요. 그들은 시간을 내어 훈련시킬 수 있고 뭔가 찬스가 특별하다고 느껴져요. 이틀 뒤 민재는 찬스를 캐리어에 넣고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강아지는 빠르게 체중이 늘었고 털은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경계심이 강하고 똑똑하며 어린 나이에도 놀라울 정도로 온화한 성격이 드러났습니다. 김씨 가족은 부산 해운대의 전통 가옥에 살고 있었습니다. 민재가 진입로에 들어서자 지은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게 그 애니? 지은이 캐리어를 들어올리는 민재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찬스를 만나. 민재는 캐리어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강아지는 조심스럽게 나와 코를 킁킁거리며 새 환경을 탐색했습니다. 지은은 천천히 손을 내밀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안녕, 예쁜 녀석.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찬스는 그녀의 손을 냄새 맡더니 마치 훈련받은 듯 완벽히 앉았습니다. 너 이거 가르쳤어? 지은이 물었고 민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스스로 시작했어요. 이 박사님이 이 녀석이 비정상적으로 똑똑하다고 했죠. 현관문이 열리며 혁수와 민호가 나타났습니다. 8살 민호는 아버지 뒤에 서서 손을 살짝 흔들며 자극 행동을 보였습니다. 민재는 이전 방문에서 이를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지은이 부드럽게 말했다. 이건 찬스야. 삼촌이 데려와서 우리를 만나게 해줬어. 민호는 새로운 상황과 눈맞춤의 어려움을 겪었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찬스를 보자마자 민호는 앞으로 나와 자극 행동이 멈췄습니다. 조용히 앉아있던 찬스는 민호에게 뭔가를 느낀 듯 천천히 다가가 몇 발짝 떨어진 곳에 엎드려 고개를 발 위에 올리고 민호를 참을성 있게 바라봤습니다. 강아지. 민호가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혁수와 지은은 놀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민호는 보통 신체 접촉을 피했지만 찬스 옆에 앉아 털을 부드럽게 만졌습니다. 부드러워. 민호가 또렷하게 말했다. 민재. 지은이 눈물을 글썽이며 속삭였습니다. 민호가 몇 주 만에 이렇게 또렷하게 말했어. 그리고 봐. 찬스와 눈을 맞추고 있어. 그들은 민호가 찬스를 계속 쓰다듬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찬스는 민호가 부드러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이해한 듯 꼬리를 천천히 흔들며 점프하거나 핥는 전형적인 강아지 행동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데리고 있어도 돼? 민호가 완전한 문장으로 물으며 부모를 놀라게 했습니다. 혁수가 아들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찬스를 우리 가족으로 만들고 싶니? 민호는 힘껏 고개를 끄덕이며 찬스를 조심스럽게 안았고 찬스는 만족스럽게 눈을 감으며 안김에 몸을 맡겼습니다. 찬스가 이미 가족을 선택한 것 같아요. 민재가 감정에 북받쳐 말했다. 지은은 오빠를 끌어안았습니다. 완벽해. 마치 우리를 찾으러 온 것 같아. 오후가 지나며 민호와 찬스의 유대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강아지는 민호의 필요를 예측하며 어디든 따라다녔고 저녁 식사 중 민호가 감각 과부하 징후를 보이자 즉시 곁에 다가가 진정시키는 존재감을 제공했습니다. 타고난 재능이에요. 혁수가 관찰했습니다. 민호가 뭘 필요로 하는지 이미 아는 것 같아요. 그날 밤 찬스를 정식 가족으로 만드는 논의를 하던 중 누구도 이 버려진 강아지가 민호의 삶을 변화시킬 뿐 아니라 놀라운 방식으로 그들의 은혜를 갚을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찬스가 김씨 가족에 합류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버려졌던 강아지는 멋진 청소년기로 자라며 빛나는 검고 황갈색 털과 민호에게 헌신적인 지능적인 황금빛 눈을 가졌습니다. 김씨 집의 아침 루틴은 민호와 찬스의 특별한 유대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매일 아침 찬스는 민호를 부드럽게 깨웠고 이는 과거 부모가 여러 번 시도해야 했던 일이었습니다. 좋은 아침, 찬스. 민호는 또렷하게 말했고 한 단어로만 말하던 아이는 이제 충실한 동반자와 간단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은은 매일의 변화를 일지에 기록하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찬스는 민호의 필요를 본능적으로 이해하는 것 같아요. 멜트다운 전에 경고하고 불안할 때 깊은 압박 요법을 제공하며 감각 유발 요인을 피하도록 이끌기 시작했어요. 민호의 발달 소아과 의사인 박지현 박사는 6개월 검진에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놀랍네요. 그녀는 민호가 찬스가 사회적 상황을 탐색하도록 돕는 모습을 보며 말했습니다. 전문적으로 훈련시켰나요? 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본 복종 훈련만 했어요. 나머지는 찬스가 스스로 알아낸 거예요.
박지연 박사는 민호가 검사 중 불안 징후를 보이자 찬스가 즉시 곁에 다가가 민호가 몸을 기대며 압박을 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민호의 호흡이 느려졌고 검사를 문제없이 마무리했습니다. 이런 직관은 전문 훈련된 서비스 독에서도 드물어요. 박지연 박사는 말했습니다. 인증을 고려해봐야겠어요. 이런 자연스러운 능력은 정말 드물어요. 가족은 이미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역 서비스 독단체인 퍼시픽 포즈에 연락해 찬스를 평가하고 그의 자연스러운 능력을 보완할 공식 훈련을 제공받기로 했습니다. 화창한 화요일 아침, 퍼시픽 포즈의 수석 트레이너 이지연이 표준 테스트 체크리스트를 들고 왔지만 몇 분 만에 클립보드를 내려놓았습니다. 20년간 서비스 독을 훈련시켰지만 이런 건 처음 봐요. 그녀는 찬스가 요청 없이 과제를 수행하는 모습을 보며 말했습니다. 찬스는 민호의 필요를 예측하며 어른들이 눈치채지 못한 깜빡이는 형광등에서 민호를 부드럽게 이끌어내 조용한 구석으로 안내했습니다. 찬스는 이미 깊은 압박요법, 행동 중단, 감각 경고 과제를 수행하고 있어요. 이지연은 관찰했습니다. 대부분의 개는 이런 행동 하나를 배우는데도 몇 달이 걸리죠. 그녀는 지은과 혁수에게 말했습니다. 당연히 인증할 거예요. 하지만 솔직히 이 녀석은 우리 다른 개들에게 가르칠 수 있을 정도예요. 가족은 민호와 찬스를 사랑하며 그들의 유대가 자연스럽게 발전하도록 내버려뒀습니다. 찬스는 민호의 방에서 자고 등록된 서비스 도구로 학교에 동행하며 치료 세션에서도 늘 함께했습니다. 민호의 멜트다운은 80% 감소했고 어휘는 3배로 늘었으며 찬스가 곁에서 안정감을 제공하며 다른 아이들과 교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찬스는 민호의 세상으로 가는 달이에요. 지은은 민재의 방문 중에 말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자폐를 찬스가 더 잘 이해하는 것 같아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민호의 공감 능력이었습니다. 감정을 이해하기 어려워했던 민호는 이제 찬스의 피로와 배고픔을 알아차리고 그를 위해 변호했습니다. 찬스 쉬어야 해. 민호는 바쁜 날에 선언하며 강아지를 뒷마당의 조용한 장소로 데려갔습니다. 그는 찬스의 털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착한 강아지, 찬스, 네가 나를 도와, 내가 너를 도와. 이 비극에서 시작된 파트너십, 쓰레기처럼 버려진 강아지와 세상과 연결되기 어려워했던 소년은 모두를 놀라게 하는 방식으로 서로를 치유하고 있었습니다. 찬스의 첫 번째 생일이 되자 김씨 가족의 삶은 편안한 리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75파운드의 근육질 몸매와 민호에 대한 헌신으로 빛나는 독일 셰퍼드 찬스. 그들의 일상은 완벽히 동기화되어 지어는 농담으로 찬스의 일정에 맞춰 시계를 맞출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3월 초 어느 목요일 저녁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민호가 주방 테이블에서 숙제를 하던 중 찬스는 평소처럼 그의 발치에 누워 있었습니다. 갑자기 찬스의 머리가 올라가며 귀가 쫑긋 섰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낮게 낑낑거리며 서성였습니다. 왜 그래, 찬스? 저녁을 준비하던 혁수가 물었습니다. 찬스는 민호에게 집중하며 그의 다리를 반복적으로 코로 찔렀습니다. 이는 민호가 압도적인 상황에서 벗어나야 할 때만 보이는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수학 문제를 즐겁게 풀며 괜찮아 보였습니다. 밖에 나가고 싶나? 지은이 뒷문을 열며 제안했지만 찬스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민호의 소매를 입에 물고 부드럽게 끌어당겼습니다. 찬스, 그만해. 민호가 방해에 짜증을 내며 말했습니다. 숙제하는 중이야. 처음으로 찬스는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날카롭게 2번 직구 테이블에서 민호를 끌어내려 했습니다. 이건 찬스답지 않아. 지은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찬스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왜 그래, 찬스? 무슨 문제야? 찬스는 민호의 소매를 놓고 양쪽 발을 민호의 가슴에 올려 의자에서 뒤로 밀었습니다. 그의 황금빛 눈에는 다급함, 심지어 두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 혁수가 단호히 말했습니다. 찬스, 엎드려. 찬스는 마지못해 따랐지만 계속 낑낑거리며 서성였습니다. 저녁 내내 그는 불안해하며 민호에게 돌아와 같은 밀치는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수의사에게 전화해야겠어. 지은이 제안했습니다. 의학적 문제일지도 몰라. 다음 날 아침으로 예약했지만 찬스의 이상 행동은 밤새 이어졌습니다. 그는 민호의 침대 옆에서 자는 대신 문간을 막고 경계태세를 유지했습니다. 새벽 3시, 지은은 찬스가 침실로 들어와 담요를 끌며 다급히 낑낑거리는 소리에 깨어났습니다. 혁수, 일어나. 그녀가 남편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뭔가 정말 잘못됐어. 그들은 찬스를 따라 민호의 방으로 갔지만
민호는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찬스는 계속 민호의 침대에 발을 올리고 낑낑거리며 부모를 바라보며 뭔가를 전달하려는 듯 했습니다. 응급 수의사에게 전화할게. 혁수가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수의사 김현우 박사는 찬스에게 아무 문제도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완벽히 건강해요. 때론 개들이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는 변화를 느낀답니다. 기압 변화나 전자기장 같은 거요. 환경에 변화가 있었나요? 그들은 아무것도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찬스의 불안은 더 심해졌습니다. 그는 민호를 끊임없이 따라다니며 특정 장소로 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민호의 치료 세션 중에는 너무 방해가 되어 세션을 일찍 끝내야 했습니다. 6개월 동안 이런 적이 없어요. 치료사가 말했습니다. 민호를 뭔가로부터 보호하려는 것 같아요. 그날 저녁, 가족이 저녁을 먹으려 앉았을 때 찬스는 모든 자제력을 잃었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짖으며 민호의 셔츠를 물고 테이블에서 강제로 끌어내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찬스, 안 돼. 혁수가 소리쳤지만 찬스는 듣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루틴의 방해에 멜트다운을 일으키며 소리쳤습니다. 찬스, 나쁜 강아지야. 지은이 먼저 미묘한 냄새를 감지했습니다. 뭔가 냄새 안 나? 그녀가 혁수에게 묻자 복도의 일산화탄소 감지기가 날카롭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맙소사, 지은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모두 나가, 지금 나가. 그들은 밖으로 달려나갔고 찬스는 매 순간 그들을 몰아세웠습니다. 마당에 안전하게 나온 후 찬스는 민호의 다리에 몸을 기대며 진정했습니다. 소방대가 몇 분 만에 도착해 집안의 일산화탄소 수치를 측정했습니다. 주방과 식당, 가족이 대부분 시간을 보내는 곳에서 위험한 수준의 일산화탄소가 검출되었습니다. 난방기 열교환기에 큰 균열이 있어요. 소방대장이 조사 후 설명했습니다. 최소 48시간 동안 일산화탄소가 집 안으로 새어나왔어요. 감지기가 울린 게 다행이에요. 48시간. 지은은 찬스를 보며 깨달은 듯 반복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상 행동을 시작했어요. 어떻게든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긴급 HVAC 기술자들이 손상된 난방기를 교체하는 동안 소방대장 박준혁이 조사팀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그는 찬스의 행동에 대한 가족의 이야기를 듣고 흥미를 느꼈습니다. 개들이 일산화탄소를 감지한 사례는 알려져 있어요. 박 대장이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일반적인 동물의 민감도를 넘어섭니다. 이 개는 민호를 위험지역에서 구체적으로 빼내려 했어요. 그는 특수 감지기를 꺼내 집안의 일산화탄소 패턴을 매핑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그는 수치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주방과 식당에서 농도가 가장 높아요. 정확히 찬스가 민호를 막으려 했던 곳이죠. 지은은 민호의 안전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설치한 홈 보안 시스템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영상은 찬스가 점점 더 필사적으로 민호를 특정 구역에서 멀리하려 했던 모습을 명확히 보여줬습니다. 놀랍네요. 박 대장이 타임스탬프를 보며 말했습니다. 전자감지기보다 최소 36시간 먼저 일산화탄소를 감지했어요. 그리고 특정 고농도 구역을 겨냥했죠. 민호의 소아과 의사 박지현은 가족의 요청으로 도착해 의학적 영향을 확인했습니다. 중요한 점이 있어요. 그녀는 정보를 검토하며 말했습니다. 자폐아동은 환경 변화에 더 민감하지만 불편을 표현하지 못할 수 있어요. 민호가 증상을 느끼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표현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녀는 민호를 검사해 약간의 두통, 피로, 메스꺼움 등 경미한 일산화탄소 노출 증상을 발견했습니다. 찬스는 단순히 가스를 감지한 게 아니에요. 그녀는 결론지었습니다. 민호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했어요. 이건 서비스 독에게도 놀라운 인지적 연결이에요. 그날 오후, 민재는 소식을 듣고 포틀랜드에서 달려왔습니다. 그는 찬스의 구조 당시 원본 동물병원 기록을 가져왔습니다. 생각해본 건데, 민재가 말했습니다. 이서연 박사가 처음 찬스를 진찰했을 때 이상한 점을 언급했어요. 기록에는 특이 소견이 있었습니다. 강아지가 환경 자극에 과민 반응을 보임. 신경 반응이 향상된 감각 처리를 시사함. 그때는 트라우마 때문일 거라 생각했죠. 민재가 이어 말했습니다. 하지만 더 특별한 무언가일지도 몰라요. 퍼시픽 포즈의 이지연은 찬스의 능력에 관심을 가진 전문가 그룹에 합류했습니다. 그녀는 서비스 독 후보를 테스트하는 특수 장비를 가져왔습니다. 냄새 감지 테스트를 시작하자마자 찬스의 후각 능력이 상위 99%에 속한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이에요. 이지연은 관찰했습니다. 문제 해결 접근 방식을 보세요. 그녀는 점점 복잡한 시나리오를 설정했고 찬스는 모두를 놀라게 하는 지능으로 해결했습니다.
안전하지만 감지 가능한 약한 화학 자극제를 테스트 구역에 도입하자 찬스는 즉시 민호를 그곳에서 멀리 데려갔습니다. 단순히 위협을 감지하는 게 아니에요. 이지연은 말했습니다. 민호에게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있어요. 이건 학습된 행동과 뛰어난 타고난 능력의 결합이에요. 찬스의 영웅적 행동은 서비스 독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퍼졌습니다. 서울대학교 K9 인지연구소의 연구원들은 찬스를 연구할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극단적인 상황에서 발견된 이개가 특별한 필요를 가진 아이와 특별한 연결을 형성했다는 건 그의 초기 경험이 공감과 보호 본능을 강화한 것 같아요. 수석 연구원 양민수 박사는 설명했습니다. 집은 새 난방기와 추가 일산화탄소 감지기로 다시 거주 가능해졌지만 가족의 시각은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찬스는 우리 생명을 구한 게 아니에요. 지은은 민호 옆에서 정상적으로 돌아온 찬스를 보며 말했습니다. 지능, 끈기, 사랑으로 구했어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포기하지 않았죠. 민호는 조용히 상황을 처리하며 갑자기 말했습니다. 찬스는 특별해요. 그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쓰레기처럼 버려졌지만 영웅이 됐어요. 내 만화책처럼요. 이 비유는 누구에게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가치 없다고 버려진 강아지가 소중한 존재가 되었고 그의 트라우마적 시작은 민호가 필요로 했던 정확한 존재로 그를 만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김씨 집은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찬스는 여전히 가족 각자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황금빛 눈은 거의 인간적인 지혜를 담고 있었습니다. 찬스의 생명구조 이야기는 지역 뉴스 방송을 통해 퍼졌고 가족은 예상치 못한 미디어 폭풍의 중심에 놓였습니다. 이런 관심을 예상하지 못했어요. 지은은 앞마당에 모인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찬스는 늘 하던 대로 민호를 돌본 것뿐이에요. 한국캔넬클럽은 찬스를 K9 우수상으로 표창하고 싶어 했고 한국동물보호협회는 그를 영웅견상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의미 있는 인정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왔습니다. 민재가 어느 아침 특별한 선물을 들고 왔습니다. 서울 폐기물 관리팀이 모금을 했어요. 그는 눈을 빛내며 말했습니다. 내가 구한 강아지를 기리기 위해 그는 찬스, 쓰레기에서 보물로, 영웅으로라는 태그가 달린 맞춤형 목줄을 건넸습니다. 수거팀은 퍼시픽 포즈에 500만 원을 기부해 더 많은 서비스 독 훈련을 지원했습니다. 지역사회는 가족을 지원했습니다. 찬스가 버려졌던 반려동물 용품점은 평생 무료 사료와 용품을 제공했고 저명한 트레이너는 찬스의 이야기에 영감을 받아 구조견 훈련을 자원했습니다. 최초로 찬스를 치료했던 동물병원은 버려진 동물을 위한 기금을 설립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감동적인 반응은 특별한 필요를 가진 아이들의 가족들로부터 왔습니다. 전 세계에서 편지와 이메일이 쏟아졌고 한 텍사스 어머니의 편지는 특히 지은을 감동시켰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이 버려진 개들은 우리 아이들을 다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이해해요. 민호는 관심에 압도되던 평소와 달리 찬스가 곁에 있는 한 놀라운 침착함으로 주목을 다뤘습니다. TV 인터뷰에서 기자가 민호에게 찬스가 특별한 이유를 묻자 그는 간단히 답했습니다. 찬스는 나를 봐요. 자폐가 아니라 나를. 찬스가 영웅이라 불리는 것에 대해 묻자 민호의 대답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찬스는 항상 영웅이었어요. 이제 사람들이 그걸 본 거예요. 서울대학교는 트라우마를 겪은 동물과 특별한 필요를 가진 아이들 간의 신경학적 연결을 연구하기로 제안했고 가족은 이를 통해 더 많은 아이들이 도움을 받길 바라며 동의했습니다. 연구는 트라우마를 겪은 개들이 취약한 사람들과 특별한 공감과 보호 본능을 보인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찬스의 뇌스캔은 감정 처리와 위협 감지와 관련된 영역에서 비정상적인 활동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힘든 시작이 뇌를 재구성해 민호의 필요에 놀라울 정도로 조율되게 했어요. 양 박사는 설명했습니다. 일산화탄소 사건 한 달 후 서울시는 찬스를 기리기 위해 행사를 열었습니다. 김지영 시장은 금빛개 비스킷 모양의 열쇠를 찬스에게 수여했습니다. 이 놀라운 개는 영웅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소방서는 찬스를 명예회원으로 임명하며 배지를 수여했습니다. 박준혁 대장은 동물 동반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찬스는 우리의 기술이 놓친 위험을 감지했어요. 인간과 동물의 유대가 감정적일 뿐 아니라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죠.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민호가 연설할 때였습니다. 한 단어로만 말하던 소녀는 찬스와 함께 자신감 있게 무대에 섰습니다. 엄마가 내가 다르다고 했어요. 민호는 또렷한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찬스도 달라요. 쓰레기처럼 버려졌지만 내 목소리가 되어줬어요. 친구가 없을 때 친구가 되어줬어요. 우리 생명을 구했어요. 친구는 그런 거예요. 다르다는 건 부족함이 아니에요. 때로는 더 큰 걸 의미해요. 5분간의 기립박수가 이어졌고 관중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가족이 떠나려 할 때 한 여성이 작은 캐리어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안에는 찬스처럼 버려진 작은 잡종 강아지가 있었습니다. 보호소에서 일해요. 그녀는 설명했습니다. 이 강아지가 어제 들어왔어요. 당신들 이야기를 듣고 누군가 이 강아지에게 기회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민호는 강아지를 보고 찬스를 바라봤습니다. 찬스는 관심을 보이며 캐리어를 킁킁거렸습니다. 모두에게 기회가 필요해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일산화탄소 사건 1년 후 김씨 집은 예상치 못한 안식처로 변모했습니다. 구조견과 특별한 필요를 가진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찬스의 행사에서 데려온 작은 잡종 강아지. 이제 희망이라 이름 붙여진 강아지는 찬스의 제자이자 민호의 보조 지원자가 되었습니다. 이거 봐. 민호는 방문자들에게 찬스가 희망에게 자신의 보호 행동을 가르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찬스는 위치를 잡고 희망은 그의 움직임을 따라하며 민호의 미묘한 불안 신호를 인식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서울대학교의 연구는 획기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양민수 박사는 트라우마 회복력과 종간 공감이라는 논문을 발표하며 버림받거나 학대받은 동물이 취약한 인간과 특별한 유대를 형성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퍼시픽 포즈는 어려운 배경의 구조견을 서비스 독 프로그램에 포함시키며 성공률이 놀라웠습니다. 지은은 교직을 잠시 쉬고 찬스 재단을 설립해 구조견과 특별한 필요를 가진 아이들을 연결했습니다. 그들의 거실은 가족들이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는 비공식 훈련센터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12마리의 개를 배치했어요. 지은은 민재의 월간 방문 중에 말했습니다. 각상이 민호와 찬스만큼 완벽해 보여요. 노아는 자폐인식과 동물 구조를 위한 옹호자가 되었습니다. 10살의 그는 찬스와 희망을 데리고 학교에서 강연하며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모두가 내가 찬스를 만나 운이 좋다고 해요. 그는 관객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찬스는 쓰레기 봉투에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우리가 서로를 찾은 거예요. 쓰레기 수거팀은 정기적 후원자가 되었고 덤프스터를 더 꼼꼼히 확인해 여러 동물을 구했습니다. 민재는 감독관으로 승진하며 동물 발견을 위한 새 프로토콜을 도입했습니다. 모든 생명이 중요하다가 그들의 비공식 모토가 되었습니다. 찬스를 발견한 지 정확히 2년째 되는 가을 아침, 가족은 일상 산책을 나섰습니다. 민호는 찬스와 희망을 이끌며 훈련과 유대를 통해 완벽히 조화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엄마, 민호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수의사가 되고 싶어. 지은이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결심했니? 찬스가 깨진 것들이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버려진 것들이 보물이 될 수 있어요. 누군가가 찬스를 도운 것처럼 동물을 돕고 싶어요. 그들은 버려진 모든 영혼을 기리며 누군가의 전부가 된 이들에게 라는 문구가 새겨진 작은 동판 기념비를 지나쳤습니다. 산책을 이어가며 지은이 함께 일했던 세 가족을 만났습니다. 다운 증후군을 가진 어린 소녀가 구조된 보더콜리 믹스와 함께 조심스럽게 걷고 있었습니다. 찬스처럼 절박한 상황에서 발견된 그 개는 이제 소녀 옆에서 부드러운 목적을 가지고 움직였습니다. 안녕. 민호가 자신감 있게 인사하며 말을 걸었습니다. 저게 내 새 친구니? 소녀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어머니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이 처음으로 또래를 인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찬스와 희망은 즉시 차분하고 환영하는 자세를 취하며 세계가 안심할 수 있도록 비위협적으로 행동했습니다. 봐, 민호가 소녀에게 말했습니다. 개들은 친구가 되는 법을 알아. 우리에게 가르쳐줘. 두 아이가 잔디에 앉아 구조된 동반자들에게 둘러싸인 모습을 보며 지은은 이 순간의 완벽함을 느꼈습니다. 가치 없다고 버려진 강아지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희망, 치유, 연결의 운동으로 커졌습니다. 쓰레기 봉투에서 구한 독일 셰퍼드 찬스는 완벽한 가족을 찾았을 뿐 아니라 수많은 인간과 개의 생명을 구하는 유산을 만들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보물이 나오며 한 번 구한 사랑은 무한히 증폭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한 번이 잔인함에서 시작된 원은 끝없는 연민의 나선으로 변하며 닿는 모든 이의 삶을 영원히 바꿨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용기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파하기 위해 이 이야기를 사랑하는 이들과 공유해주세요.